근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 터집니다. 관련 판례 너무 많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뷰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가족법인 잘못 만들었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오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다른 컨설팅 업체들이나 다른 분들과 설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가족법인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오시는데, 가족법인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이야기 드리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랑 상담하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가족법인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컨설팅 잘못 받아서 오신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처음부터 가족법인 잘못 설계된 경우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 100%로 해놓고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성년 자녀를 넣었는데 증여 문제가 이제 생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떨지 한번 보시고, 그 세무조사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잘 구비를 안 해놔가지고 조사가 나왔을 때 왕창 부인을 당하는 거죠. 그 세무조사 리스크 좀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법인이라는 게 등기를 해야 되고 주총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거 안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컨설팅을 받아서 가족 법인을 만들고 자금 인출도 했는데 이게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인당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익 소각이나 액면 소각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세무서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장 이제 세금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성년자 주주 괜찮은지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 괜찮고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걱정되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미성년자 주주를 넣어야 되겠죠. 미성년자 주주가 되는 걸 왜 걱정이 되시나요? 생각을 해보시면 미성년자인데 이 주식을 줘도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여를 받아서 이 주식을 가져오면 됩니다. 처음에 자본금 중에 일부를 증여를 받아서 주주로 참여하면 되겠죠. 이 미성년자 안 된다는 분들은 보통 그냥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무작정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미성년자라도 주식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본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이나 만들어 놓고 미성년자 지분을 30%를 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는 되는데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확인을 못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본금을 우선 줄이면 됩니다. 자본금 한 1천만 원짜리 하면 30% 하면 3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 안에 들어오니까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럼 진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냐? 안 하는 경우도 참 많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300만 원 갖고 증여세 신고는 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나오면 우린 증여를 해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증여 계약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저는 근데 좀 불안하면 증여세 신고까지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법인들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성년자 지분이 너무 많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5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들이 가져갑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제가 보통 얘기 드리는 게 30, 30, 20, 20 이렇게 구성을 하자. 자녀 1, 자녀 2 이렇게 부부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면 대출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이제 자본금을 얼마 해야 될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린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한도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아주 참 조심하셔야 될 게, 법인 자금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급여와 배당으로 빼야 됩니다. 제가 가족법인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득을 법인에 한번 넣어놓고 이거를 급여나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배당은 또 2천만 원까지는 특히 15.4%로 이제 돈을 인출할 수가 있죠. 2천만 원까지 빼면서 이제 308만 원 정도 내면 인출이 됩니다. 더 좋은 건 건보료에 영향이 없죠. 이걸 이제 또 같이 활용을 하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인출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합법적인 컨설팅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무리하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이게 확실하게 법적 절차가 되는지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지,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지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없는데 덜컥 이익 소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안 되고 합법적으로 잘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걸로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조심할 게 1인 법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돈을 쓴다는 게 뭐죠? 가지급금을 쓴다고 하는데 돈을 그냥 인출하는 겁니다. 급여나 배당, 합법적인 이런 컨설팅 방법들 이외에 그냥 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가지급금이 생긴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게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인의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 배임,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가지급금이 생긴다고 하면 이 대비를 또 해놔야 됩니다. 이자 계산을 하고 법인의 이자를 어떻게 넣어놔야 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거겠죠. 무조건 가지급금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소만 빌려주는 공유 오피스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세무사님들은 이거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창업세액공제 받았을 때 세액공제가 꽤 크거든요. 5년간 100% 아니면 5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살 때 4.6%, 9.2%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과 받으면 9.2%거든요. 이걸 4.6%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과밀 이외 지역으로 과밀 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이제 본점을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외 지역에 이제 본점이 없으니까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주소만 빌려줘서 거기다가 본점을 설립을 하는데 등기도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 터집니다. 관련 판례 너무 많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공유 오피스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쓰면 어떡하냐. 주소 빌려주는 건 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거 말고 실제로 이제 공간을 쓰겠다. 공간을 써서 한 몇십만 원 주고 사용을 하면 어떠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 안 하면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안에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실제 사무실 만들어서 실제 사업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와 배당 설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되고요. 과도한 급여 세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법인 만들어 놓고 급여를 왕창 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업승계나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 자녀들이 다른 임원들보다 2배, 3배의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세무조사할 때 다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확인을 잘 해야 되고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실질을 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세금 이슈가 좀 생깁니다. 연예인 관련해서 부동산 법인으로 취득을 했다고 이제 과세시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세무서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법인이 절대 불법도 아니고 가족 법인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걸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법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세금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법인에서 돈 인출할 때 소득세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과세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럼 이제 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좀 안전한 방법으로 쓰긴 해야 되겠죠. 국세청에서 좀 강압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좀 안전하게 가족법인 세팅을 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 가족법인 관련해서 설립도 아주 참 많이 해봤고 상담만 수천 건씩 하고 있고요. 절차에 맞게 잘 설립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또 이제 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통 설립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문가와 관리하시면 되고 세무조사 리스크 잘 관리하면 됩니다. 이 가족법인이라는 게 참 쉽진 않은 게 법인도 좀 잘해야 되고 증여 상속 관련 이 분야에서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법인 어떻게 잘 만들고 잘 설계를 할지 단기간에 만드는 게 아니고 가족법인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계속 증여 상속까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지분 구조 만들어 놔야 되겠죠. 어떻게 처음부터 세팅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고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본점은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적정성, 급여 설계하고 정관 이런 거 어떻게 또 잘 만들지, 퇴직금까지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과 개인 간 이제 거래가 있다면 이 거래 투명성 확보 잘 해놓고 그 금액 어떻게 확인을 할지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또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또 잘 해놔야 되겠죠. 이런 목적사항들 잘 만들고 실질 사업은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족 법인이 만능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참 많이 나겠죠. 무작정 가족법인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이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